지난 주말 부산의 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던 학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동부상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7월부터 운행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단 일자리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군이 방산업체 풍산의 장하릅 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 군은 풍산 이전 대책 TF를 구성해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지역사회 영향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던 학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결국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학교 운영과 교사 교체 문제 등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닌지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던 3명이 지난 토요일인 21일 새벽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산교육청은 15명으로 특별감사단을 꾸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빠르면 수요일쯤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이 다닌 학교는 학교 설립자와 신규 재단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10년 넘게 관선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선 학생들 죽음의 배경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실제로 해당 학교의 교사 채용 문제, 학교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학교에 대한 학부모 민원은 있었지만 감사 사항은 아니어서 학교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제재는 최근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친구들의 사망 소식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충격도 클 것 같은데요. 심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산교육청은 내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심리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초중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요 원인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꼽혔습니다. 학업을 비롯해 학교 생활과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부산 동부상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가용에 의존하던 정관 신도시에 드디어 통근버스가 운행하게 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해운대의 한 지하철역 앞 통근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차가 없는 분들은 회사가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정말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진짜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근로자들이 증차를 요구할 만큼 바쁜 출퇴근길 이런 버스 한 대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통근차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오후 그러니까 이제 퇴근 시간에
정편이 되어서 차가 5시 반에 한 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반에 마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관 신도시는 예외였습니다. 5천 명 가까운 근로자가 살고 있지만 장안산단이나 발룡산단으로 가는 대중교통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자가용에 의존했고 출근길 교통체증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부산시가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통근버스를 투입합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장안산단과 발룡산단을 잇는 노선은 하루 2차례 아침 7시와 저녁 6시에 운행됩니다. 기장 정관 신도시는 많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근로자의 대부분이 자가용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선 추가 신설로 교통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안산단은 3,800여 명, 발룡산단은 1,1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 이들 중 상당수가 정관에 거주해 출퇴근 효과는 곧바로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선 신설로 부산 지역 통근버스는 총 47대로 늘어나 부산 내 13개 산업단지에 하루 101회 운행됩니다. 여기에 버스 이용에 도움을 줄 모바일 앱 산단타요도 오는 9월 출시됩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과 긴급 알림,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를 통해서 또 일자리 정원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또 그 현장의 근로자들이 또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이 확충돼 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찍 나설 필요도 막히는 도로에 지칠 필요도 덜게 할 통근버스. 정관의 출퇴근을 바꿀 산단 슈퍼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기장군이 방산업체 풍산의 장안읍 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20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풍산 이전 대책 TF팀을 꾸리고 환경, 교통, 안전 등 부서별 영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23일에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TF 회의를 열고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지역사회 영향 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군민, 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많은 기장군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노선 개편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장거리 노선 단축과 굴곡 노선 개선, 도시 고속형 버스 4개 노선 신설, 수요 응답형 교통 타바라 확대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는 에코델타시티와 일광신도시에는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강서구, 송정 지역에는 타바라 차량을 총 18대로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3일 오전 7시 54분쯤 환경터널 서면 방향으로 이동하던 승용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브레이크 고장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환경터널 양방향이 1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에는 강서구 중립동 선악동로에서 차량 8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김해에서 경마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서 갑자기 정차하면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했고 이후 승용 차량과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며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서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고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한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부산시가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는 23일 향토기업 대우제약과 500억 원 규모의 안과의약품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우제약은 사하구 본사 유휴부지에 첨단 생산기지를 건립하고 안과용 점안제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약 60%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시설 투자로 100여 명 규모의 지역인재 신규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온 만큼 북극항로 개발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기능 확대와 해사법원 설립을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매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교육감은 23일 간부들과 가진 월요 회의에서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매입 비용보다 리모델링 하는데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향후 다른 정부기관이 매입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교육청이 일부 참여해 공간을 활용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찾아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토지와 건물 매매 비용을 포함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비용까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